자, 이어서 우리는 기초 인문 강의 제3강 되겠습니다. 3강은 교재 페이지 15쪽 밑에 괄호 3번 건축 신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으로 허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안은 경미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건 당연히 허가받죠. 경미한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이겠다시피 웬만한 거, 즉 8, 90%는 다 누구다? 그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고도 그분들로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즉 누구한테 신고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고하면 어떤 효력을 주냐?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허가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함으로써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신고했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냐? 1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돼요. 1년 내에. 그리고 착수 안 하면 어떡하냐? 굳이 신고를 취소할 필요가 없이 신고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연장도 가능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냐? 1년 보면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최고 2년까지 착수하면 되겠네요. 여기 1년 내 착수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거 쉬운 문제로 주관식 단답형 나왔어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된 숫자 쓰거라. 1 이렇게 적는 게 나왔어요. 1 적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1, 1이니까 공통 숫자 1. 이어서 16쪽 갑시다. 그럼 그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16쪽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기초 인문 강의에서 쓸만한 걸 갖다가 설명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다 하진 않고 너무 어려운 건 빼고 나중에 할 것이고 심화 강의나 기본 강의에서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1번 85제곱미터 꼭 아셔야 돼요. 바다면 작계가 85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가 아니에요. 이내 85제곱미터 이내 조그맣다는 얘기죠.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이에요. 이거 신고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다만 3층 이상 건물은 그 고치는 것이 바람 잡기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만 돼요. 10분의 1 이내만 됩니다. 그러니까 85보다 못 찾아 먹을 수 있어요. 10분의 1 이내만 되니까 3층 이상일 때는 16쪽 제일 위에 조건 했어요. 다만 요거. 다음 두 번째 국토법상 용도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만 되는 거예요.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초니까 말씀드리면 전국 땅을 갖다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네 가지 땅으로 구분합니다. 전국 땅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띄워보면 이게 나와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신고하는 건 어디만 되느냐? 도시지역은 안 돼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명단이 누구 나왔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나왔죠? 도시지역은 안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여기서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조금 해야 돼요. 얼마나 조그맣게 해야 되느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만 되는 거예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만 신고받아줘요. 그리고 설사 연면적 200만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이라든가 방제지동 재취약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인데 방제지구나 붕괴위험지역 이런 거는 설사 200만 3층만이라도 안 받아줘요. 허가 받아들여요.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온 거 뭐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많이 나왔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작더라도 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것이 기역, 니은 등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손, 3번. 동그라미 3번 대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원래 대손은 뭐 받으라고 그랬죠? 아까 허가받으라고 그랬죠. 허가받는데 요거는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신고할까? 조그만 건물이니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니까. 요거는 대손할 때 신고한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손할 때는 신고하면 돼요. 나머지는 허가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하면 되고, 그런 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야 되고, 5번의 기역, 니은 아시면 되겠어요? 5번의 기역, 니은. 염적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염적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때 신고하면 되고, 건축물 높이를 갖다가 3m 이하 범위에서 준축할 때, 3m 이하 범위에서 준축할 때, 이거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을 좀 봐놔야 돼. 이건 중개사 시험에서 한 5, 6년 전쯤에 나오는데 공장이거든요. 공장인데 니을 보면은 복잡하게 돼 있지만 핵심 용어는 요거예요.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이것도 신고하면 돼요.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이것도 신고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 강의나 시방할 때 또 자세하게 또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또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일단 매개예요.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하게 되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가 됐고, 신고해서 몇 년 내에 착수한다? 1년 내. 연장 얼마다? 1년. 만약에 안 하면 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그냥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17쪽 제일 위에 4번 건축 허가의 취소. 허가받은 걸 취소합니다. 아니, 왜 취소당할까? 세 가지 경우에 취소당합니다. 세 가지 경우는 허가받은 걸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뭐냐? 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는다. 2년 내에 맨날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착수도 안 해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괄호 열고 공장은 좀 더 줘요. 공장은 몇 년 줍니까? 3년. 그래서 2년이나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제일 위에 보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 것도 시험도 나와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1번에 2년짜리, 3년짜리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거 연장할 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취소하느냐? 이 동그라미 2번. 위 기간 내 착수는 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할 때 2년 이내나 3년 이내에 착수했어요. 근데 뭔 사유인지 몰라도 완료가 못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때도 역시 취소하여야 하고. 세 번째, 일단은 허가받을 때는 자기 땅이었어요. 자기 땅이었는데 착공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빚쟁이들이 그 땅 갖다가 압류해가지고 경매공무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허가받기까지는 자기 땅이었어요. 허가 잘 받아놨는데 착수하려고 했는데 착공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빚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경매공무로 해가지고 건축주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땅이 남의 땅 돼버렸다는 얘기죠. 경락돼가지고. 그러면 주의할 것은 즉시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즉시 취소하는 건 아니고 몇 개월 기다려줘요? 6개월 기다려줘요. 왜? 혹시 또 다시 찾아올까봐. 돈 갚고 찾아올까봐 6개월간 기다려주고 그래도 못 찾아오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취소 사유고 시험제 잘 나와요. 꼭 알아놓으세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이어서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물이에요. 가건물이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철거하는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해요. 이게 가건물인데 가건물은 가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 받는 거 있고 허가 받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축조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받는 거 있고 축조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일 위에 괄호 1번이 허가받는 가설 건축물, 밑에 밑바닥에 가로 2번이 축조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이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허가든 신고든 누구한테 갈까요? 잘 모르십니까? 그분들 그러면 돼요. 그분들 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도시공개시설 또는 도시공개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허가받는다니까요. 그분들 거의 80, 90%가 그분들이에요. 근데 이 허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공개 이 소리 들으면 허가받는 거예요. 도시공개시설 이 소리 들으면 허가받는 거예요. 허가받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거예요. 왜 허가받느냐? 여기 이래서 이제 여기 대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도로로 편입됐어요. 이 부분이 이거 도로로 편입됐. 도시공개에서 도로로 편입됐다. 옛날에는 도시계획 그랬어요. 도시계획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도시 점 찍고 구운계획 이런 말을 써요. 지금 도시공개에서 도로가 생긴다. 도시공개에서 여기 주차장 생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공개획. 도시공개에서 도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도시공개시설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도로공사가 느끼한데요. 그 바람에 여기다가 뭔가 짓고 싶어요. 여기 도시예정지죠? 도시공개 예정지죠? 이럴 때는 허가받으라는 뜻입니다. 여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허가받거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개시설 예정지는 허가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연히 그분들한테. 그런데 두 번째, 어떤 경우는 허가 내주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 허가 안 내주느냐? 나머지는 다 허가 내주는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허가 안 내줘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허가 안 내줘요. 기역은 뭐길래 허가만 안 내주냐? 국토법 64조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될 때 안 내준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곧 거기가 도로공사가 시작될 곳이에요. 곧 거기 주차장이 들어설 곳이에요. 이럴 때는 안 내준다는 얘기고, 기억. 곧 실시될 곳은 안 내주고. 두 번째, 4층 이상 안 내줘요. 된다면 3층 이하 내줘요. 된다면 3층 이하만 내줍니다. 아니 왜 4층 이상 안 내줄까? 어차피 철거할 건데 4층 이상 내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철거하게. 그냥 3층 이하만 내줍니다. 다음 디귿. 디귿의 밑에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A, B, C, D는 내주는 거예요. A, B, C, D는 따랐기 때문에 내준 겁니다. A, B, C, D 내주는데 허가 내주는데 어떻게 내주냐? 첫째, 말장난문제 주의하세요.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너무 튼튼하면 안 내줘요. 철근 들어가면 안 내줘요. 왜? 나중에 철거할 때 골치 아파요. 이거 철거할 건데. 그래서 너무 튼튼하면 안 내줍니다. 철근 같은 게 안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3년 이내가 돼야 돼요. 원칙으로. 5년, 6년은 원래 안 돼요. 3년 이내만 해줘요. 원래는. 허가받을 때. 근데 예외적으로 3년 넘게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도시공개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 거기 도로공사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로공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를 설치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 가건물 허가 내주기 위해서 전봇대 세우거나 가스관 묻거나 수도관 묻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내줘요. 이미 수도관도 있고 다 있을 때 따매게 할 정도가 돼야 내주는 것이지 이제 전봇대 싣고 그러면 안 내줘요. 마지막 D. 공동대, 판매시설, 운수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남한테 팔아먹으면 안 내줘요. 왜? 철거할 건데 팔아먹는데 샀는데 와보니까 나중에 철거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팔아먹는 건 안 된다. 임대는 돼요. 그런 뜻입니다. 니을, 그 밖에 법을 위반하면 안 내준다. 그 뜻이고. 이렇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존치 기간은 원칙으로 3년 이내고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 허가 대상일 때 원칙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3층 이하 3년 이내. 물론 연장할 수 있지만 기간을 3년 이내에서. 다음 축조 신고. 신고는 좀 약한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요거 신고할 수 있다. 허가받는 거 외에는 신고하게 됩니다. 어떤 거는 신고해야 될까? 축조 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하면 돼요. 누구한테 신고할까? 당연히 그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전람회를 한다. 공룡 전시회를 한다. 그럼 공룡 전시회하려면 큰 건물을 가건물 지어야 되겠죠. 이런 거 신고하는 거예요. 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서 일부 이재민들을 수용한다. 이래서 물론 그런 경우는 뭐 자기네가 하니까 하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그래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에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을 때 인부 숙소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다 만들어 놨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한박집 그래가지고 밥 먹는 것도 다 거기서 막 하고 그랬죠. 요즘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 출퇴근합니다. 노동자 출퇴근하고 저녁 5시인가 6시 되면 딱 끝나버려요. 그죠? 시작을 일찍 해도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딱 끝납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있어요. 현장 사무실, 경비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법에서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불 잘 나죠? 이 견본주택. 이게 공사용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 법적으로 견본주택을 할 때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본주택. 견본주택이라고 불러요. 모델하우스를. 법적으로는 견본주택 이렇게 불러요. 다 신고 대상이에요. 넘어갑시다.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한테 신고하네. 그럼 신고는 했어요. 몇 년 기간 주느냐? 18쪽 제일 위에. 몇 년 기간 줍니까? 3년 기간 줍니다. 3년. 3년 기간 주되 다만 예외적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 끝날 때까지 기간 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5년 동안 짓고 있는데 3년만 주게 되면 경비실 철거하고 현장 사무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봐준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파트 공사 끝날 때까지. 그래서 끝에 공사 완료까지 기간이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 원래 3년이지만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공사 감리. 잘 짓나 못 짓나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리자를 누가 정하느냐? 그 감리자를 갖다가 건축주가 정해야죠. 건축주가.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옛날에 산풍백화점식으로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해주니까 이 감리자가 눈치를 보가지고 잘못 지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건축주가 정해요. 그런데 그 병폐를 막기 위해서 밑에 소규모 건물이라든가 건축주가 직접 짓는 거 또는 주택, 아파트 연립 이런 거 주택 있죠? 요거는 건축주가 정하지 않아요. 누가 정해준다? 허권자가 정해줍니다. 허권자가. 왜? 튼튼하게 지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공사 감리하지만은 소규모 건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짓는 거라든가 조그만 건물 또는 주택 같은 거는 시장건설청장이 감리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왜? 주인 눈치 못 보게 하려고. 주인 눈치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이 감리 비용도 맡기도록 돼 있어요. 직접 이 건축주가 감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돈 몇 개 넣으면 거기 찾아가도록 돼 있어요. 요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감리자가 자기 목소리 내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2번은 뭐냐면 그렇다면 허권자가 감리자 정해주잖아요. 그럼 감리자 될 사람들이 건축사나 건축감 전문회사인데 서로 줄 설 거 아닙니까? 노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평하기 위해서 아예 해가지고 명단을 쭉 적어 놓습니다. 그 구청 같은 데 명단을 미리 정해놔요. 그래가지고 요번엔 누구들하고 누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요.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죠. 노비하게 되니까 일말이 빨리 가니까 아예 딱 정해놨어요. 1번 두고 2번 두고 이런 식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럼 감시자를 누굴 정하느냐? 유식한 사람이죠. 누가 감시자가 될 수 있냐? 첫째, 건축사가 돼요. 건축사. 배웠으니까. 어떨 때 감시자 정하느냐?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하고 리모델링할 때. 건축 허가받는 건축물하고 리모델링할 때 건축사를 감시자로 정하는 거예요. 신고는 감시자 없어도 돼요. 괄호 열고. 신고 대상은 감시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괄호 열고 조그맣게 신나오죠? 신고사항 제외한다. 허가받는 것만 감시하면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감시자 정해요. 원칙으로 건축사인데 예외적으로 다중용 건축물, 큰 건물. 큰 건물은 건축사 갖고 안 돼요. 원칙으로 건설기술용역자예요. 건설기술용역자.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사도 되긴 되지만 그건 조건이 있어요. 건축사가 큰 건물 맡으려면 괄호 열고 건설기술진흥법상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만 되는 것이고 보통 누가 단다? 건설기술용역자가 감시자가 돼요. 이 건설기술용역자는 옛날 말로 뭐냐면 옛날 말 들어봤을 거예요.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 그런 말 들어봤죠. 얘네들이 명칭이 건설기술용역자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시공자 본인이거나 계열사를 갖다가 건설기술용역자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서로 봐주니까 계열사 안 됩니다. 본인이나 계열사 안 됩니다. 이어서 4번 사용승인. 예, 이렇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사 다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맨 끝에 받는 걸 사용검사라 봐요.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사용검사.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용어는 준공검사 받는다 그러잖아요. 법적으로는 준공검사 받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뭘 받는다고 얘기하냐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 사용 승인 받는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아야 건물 쓰는 거예요. 준공검사 이런 말을 안 써요. 사용 승인 그래요. 건축법은. 그래서 이 건물 사용 승인 받은 거예요. 쓰는 거예요. 롯데월드2도 거기 100몇주째 사용 승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듯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대상은 뭐냐? 허가받은 거, 신고한 거, 가건물 허가 대상. 이 세 가지는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허가받은 거, 신고한 거, 가건물 허가받은 거 사용 승인 받습니다. 신고받은 것도 사용 승인 대상이에요.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느냐? 밑에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검사해가지고 며칠 내? 7일 내 검사해서 원칙으로 7일 내 검사해서 합격하면은 사용 승인을 내줘요. 사용 승인을 내주면 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 검사 않고도 내줄 수도 있어요. 조그만 거가 되겠죠. 그런 거는. 올라가서 19쪽에 3번 사용 승인. 언제 사용하느냐? 사용 승인 받아야 쓰는 거예요. 사용 승인 받아야 물건 쓰는 거예요. 그거. 세를 주거나 자기가 쓰게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기업.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않는다. 기간 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불합격은 당연히 안 내죠. 합격한 것 같은데 안 내줄 때는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임시 사용 승인. 이유는 소위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임시로 쓸 때 그 부분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2도 짓다가 밑에 지하층하고 거기 극장하고 뭐죠 수족관 같은 거고 미리 썼잖아요. 임시로. 그게 임시 사용 승인이에요. 그거. 임시 사용 승인은 그 부분만 쓸 수 있어요. 내려갑시다. 4번.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허가권자한테. 그럼 임시 사용 기간은 얼마를 주냐? 기본적으로 2년을 줘요. 2년. 임시 사용 기간은 2년인데 주의하세요. 연장이 중요해요. 연장이 함정 문제 잘 나옵니다. 연장.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틀려요. 기본이 2년,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은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소리가 없어요.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3년 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플러스 알파. 2년 플러스 알파. 연장되는데 몇 년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시험지 나올 때 2년이면서 연장은 1년까지 할 수 있다. 틀려요. 몇 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연장은 몇 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기 잡으면 돼요. 이어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도로. 도로는 길이에요. 근데 길을 갖다가 건축법상 도로라 불러요.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말이죠. 사람만 다니고 자전거만 다니면 도로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녀야 도로예요. 그걸 뭐라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도로라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보행도 되고 자동차도 다녀야 될 도로예요. 그러려면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냐? 4미터 이상. 원칙적인 도로는 4미터 이상이에요. 기본이 4미터 이상이에요. 근데 시험지 내기를 그 옆에 예정도로도 도로다. 예정도로도 도로다. 예정도로는 뭐냐? 도시 군계획으로 잡혀있는 도로 도로다.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도로 도로다 뜻입니다. 그럼 도로가 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어요. 기업,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신설 또는 변경하는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고, 니은 건축가 또는 신고시에 그분들이 거기에 시도의사나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에요. 건축가나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의사,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해도 역시 도로가 된다. 2가지 경우 도로가 됩니다. 예외. 4m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외. 4m 안에도 괜찮다. 기업. 그분들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참 곤란하다. 이럴 때는 3m 이상도 괜찮아요. 4m가 아니라 여긴 봐줄게. 3m 이상도 괜찮다. 누가 봐줄 때? 그분들이. 넘어갑시다. 20쪽.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도 4m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10m이면 10 이상, 35면 30m 이상일 때 너비가 달라지는데 그림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 T자형 같아요. 이게 막다른 도로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이걸 거리를 기역이라고 부르고, 이 거리가, 이 골목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니은, 이 폭은, 너비는, 여기 너비라고 표현하죠? 너비는 점점 넓어져야 될까요? 좁아져야 될까요? 넓어져야 되겠죠? 길면 길수록. 그래서 이 3단계가 있어요. 3단계에 따라서 니은의 길이가 넓어지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쉬워요. 2단계 외우면 돼요. 2 곱하기 4는 6, 가르고 4 이렇게 하면 돼요. 2, 3은 6이에요. 봅시다. 10m면은 2m, 10m 이상 30면은 3m, 3m, 35m 이상은 6m, 2, 3은 6 이렇게 하면 돼요. 2, 3은 6, 가르고 4m. 이 표에서 이 부분이 시험지에 나면 약간 깐깐한 문제의 편에 속합니다. 깐깐한 문제에 속합니다. 약간 이런 데서 나오면 약간 깐깐한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거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이 거리가 2m 이상 접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왜 접해야 되냐? 출구내려고 접해야 돼요.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땅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맹지라 부르죠? 이거 안 돼요. 이거 건축가 안 나옵니다. 붙어 있어야 나와요. 붙어 있어요.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이 옆집하고 상의해가지고 여기다 도로 내야 되겠죠. 사도라도 내가지고 2m 이상 접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거. 2m 이상 접해야 된다. 왜? 옆에 도로가 있어야지 출구내니까. 그 뜻입니다. 그런데 2m 이상 접해도 여기 건물 짓고 여기가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다. 그러면 이거 안 쳐줘요. 왜? 바로 나가서 잘못 쳐버리니까. 교통사고 나니까. 가로열고 자동차만
통행 사용하는 재료는 뺀다. 그건 안 쳐준다. 2m에도.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은 뭐냐? 2m 안에도 괜찮다. 2m 안에도 괜찮다. 뭐냐? 출입에 지장이 없다. 다른 데로 다닐 수 있다. 두 번째, 주변에 공지가 있다. 거기 다닐 수 있죠. 세 번째, 농막이다. 농막을 굳이 2m 접할 필요 없다. 농막 같다. 이런 경우는 굳이 2m 이상 안 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 이거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2m가 아니라 4m 접해야 된다. 왜? 크니까. 얼마나 크길래? 동그라 2번,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기가 말이죠. 이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장일 때는 얼마 이상일 때?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는 요게 기역이고 요게 니은이라면 거기 법조문을 보니까 기역은 몇 미터라고 되어 있고 니은은 몇 미터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거기 보니까 기역은 몇 미터고 니은은 몇 미터일까요? 기역이 6미터, 니은이 4미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접하는 게 4미터. 이걸 2미터인데 2배나 돼. 4미터 접해야 돼. 왜? 크니까. 이거 2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주한식 나왔거든요. 주한식으로 2번 나왔는데 객관식 나왔지만 주한식 2번 나왔는데 객관식 나왔지만 법조문, 이게 주한식 문제를 때 이게 냅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내요. 법조문을 그대로 펼쳐놓고 괄호를 2개 쳐놨으면 숫자 쓸 때 괄호가 2개 쳐 있으니까 앞에를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법조문상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6 적어야 되겠죠? 뒤가 4 적겠죠? 이렇게 6, 4 이게 2번 나왔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개가시다. 그래서 6 앞에 괄호 6 뒤에 4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각이 나온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보통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 그 뜻입니다. 이어서 건축선. 건선이 뭐냐? 도로를 보호하는 거야. 건선은 도로를 보호해서 건물 같은 게 못 놓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건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얌체처럼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도로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그거는 것이 건선이에요. 이거 넘어오지 마. 이게 건선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보호하려고 한계선 그어는 것이 건선이다. 그 뜻입니다. 의. 그럼 건선 어떻게 긋느냐? 바로 2번. 1번 원칙.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에요.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원칙은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걷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다. 소유업에 못 미칠 때. 소유업에 못 미칠 때. 거기 A하고 B 있죠? A하고 B. 소유는 못 미칠 때란 뭐냐? 도로가 좀 좁아요. 원래 도로가 몇 미터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4미터가 원칙이라고 그랬다. 근데 만약에 도로가 2미터다. 그럴 때는 건선을 갖다가 어떻게 짓거든요? 뒤로 물러나야 돼요. 이게 4미터면 그냥 이렇게 그으면 되는데 2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러나는데 양쪽에 대지일 때는 어떻게 물러나느냐? A예요, A. A가 양쪽에 대지예요. A가. B는 한쪽만 대지예요. 여기는 뭐냐면 하천, 경사지 이렇게 철도부지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A하고 B가 그림 그려요. 이것도 다 이게 넓이가 적어요.
이것도 넓이가 이 폭이 좁은 또 너비가 좁은 도로입니다. 뭐 2m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 그럴 때 건선을 어떻게 하냐? 이게 4m 같으면 그냥 그으면 되는데 2m이니까 뒤로 물러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4m 악을 맞춰야 돼요. 4m. 그렇다면 여기 몇 미터 후퇴할까요? 여기 2m, 1m 몇 미터 후퇴할까요? 1m 후퇴하면 돼요. 4m니까 여기 2m, 여기도 1m. 그래서 후퇴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걷느냐? 이게 건선 되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버려요. 이렇게 좁으니까. 이 부분은 도로로 내놔야 돼요. 도로로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 갑이 만약에 토지 소지하면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하면 안 지으면 돼요. 지려면 내놔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이거 내놓기 싫으면 안 지으면 돼요. 지려면 내놔야 되고 땅이 이 도로가 좁으니까 4m 맞춰야 되니까. 그것이 A고 B는 이쪽은 하천 같은 거나 이게 때문에 지금 못 져요. 여기만 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 몇 미터 후퇴하는 거죠? 여기 2m나 후퇴하죠? 더 많이 후퇴하네.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만큼 내놔야 돼요. 이거 뒤로 물러나야 돼요. 4m 맞춰야 되니까. 이건 더 많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 갑이다. 억울하다. 치지 마 그러면은 지으려면 물러나야 돼요. 그 뜻입니다. 이게 건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니은 모퉁이입니다. 모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는 건선을 갖다가 이렇게 나란하게 걷잖아요. 여기는 삐딱하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이 뒤에다 이렇게 짓게 되고 요 땅을 요만큼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뾰족하잖아요. 자동차가 이대로 돼 있으면 이게 도로가 좁아요. 이게 둘 다 8m 미만이거든요. 8m 미만. 여기 8m 미만인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동차 가려면 이렇게 이게 우회전인가요? 우회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을 지려면 뒤로 물러나 짓게 되고 이 부분을 도로 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뒤로 밀려나요. 이게 모퉁이에서 건선입니다. 상세한 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나 심화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이렇게 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건선을 긋게 돼요. 이렇게 긋는 게 모퉁이는. 그러니까 자동차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뭐다? 기본 개념 도로 모퉁이 건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그분들이 지정하는 건선. 이건 또 뭐냐? 디귿. 21조. 이건 이거예요. 디귿입니다. 자, 아무리 봐도 이게 정상적인 도로 같아요? 좁은 도로 같아요? 정상적인 도로죠? 만약에 10m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거 후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요. 3m 넘었으니까. 근데도 뒤로 후퇴한 거예요, 이렇게. 그걸 건물을 이렇게 짓겠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떤 일이냐? 이게 정상적인 도로인데 왜 후퇴시켰느냐? 누가? 거기서. 그분들이. 왜? 시가지에서 위치나 환경 정비하려고. 시가지에서 위치 환경 정비하려고 뒤로 밀리라고 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이거 후퇴시킬 수 있다? 4m까지 후퇴시킬 수 있어요. 환경 정비하려고. 이 경우는. 제대로 된 도로도.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안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 이것도 잘 나와요. 건축물하고 담벼락은 건선의 수직면을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면도 그립시다. 인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또 뭐 담도 있다 칩시다. 이게 건선이다. 건물이 위, 요건 지상입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담도 넘어가면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 그 단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단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밑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밑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밑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는 건설은 넘어갈 수 있어요. 건설은 위의 개념이지 도로를 보호하는 거니까 땅속으로는 도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도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밑으로 지표 아래 지하는 괜찮아요. 그것이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도 많이 나왔는데 도로면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또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몇 미터냐면은 4.5m 이하예요. 4.5m 이하인데 이게 건선이에요. 근데 요거 창문 같은 거 열고 닫을 때 창문을 열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 같은 게. 이게 4.5m 이하인데 여기 창문 같은 거 열 때 이 건선인데 이렇게 열면 안 돼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열었냐? 옆으로 미닫이라든가 안으로 당겨야 돼요. 4.5m 이하일 때는. 4.5m 이하일 때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열면 안 된다. 이 건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 뜻입니다. 열고 닫을 때, 문 열고 닫을 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인데 다만 이 4.5는 어떤 걸 기준하느냐? 지표면이다, 도로면이다. 거기 보니까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4.5다? 도로면으로부터. 지표면이 아니라 도로면으로부터 4.5m입니다. 4.5m 이하일 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축선이 제일 어려워요. 건축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 끝나고 이제 주택법, 공동도달법 가면 비교적 쉽습니다. 건축법이 이 주택관리관계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 인문과이지만 그래도 조금 한데 좀 어려운 편인데 나중에 뒷부분은 좀 그런 대로 다 공부할 만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